자, 안녕하십니까. 수학학습법, 우리 신성여고 수학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크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교 수학 커리큘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눠서 고1 수학 단원, 그리고 고2, 3 수학 단원, 그리고 수능 출제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수학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 수학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 수학.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과목은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입니다. 일반 선택의 특징은요, 이 과목들이 내신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에는 과목이 기하와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이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생활기록부 상에서는 내신으로 우리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생활기록부에서 A, B, C로 우리 3등분으로 나눠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문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전문교과 과목에서는 심화수학과 고급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아마 선택 과목을 2학년 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 과목에서 심화수학 1 과목은 수능, 수학 1, 수학 2를 다 포함한 수능 과목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심화수학 1 과목을 만약에 신청하게 된다면 이거는 수능 과목과 연관이 있어서 신청을 해도 여러분들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교 수학의 큰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수학의 큰 커리큘럼은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요, 수학 상과 하 과목을 배우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에서는 크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능 과목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에는 수학 1, 수학 2 과목이 있고요. 선택 과목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과목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 부분과 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상 부분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하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상 부분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다항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 부분을 보시면 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우리가 배울 수학 내용의 기초를 먼저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1 수학의 특징을 보시면 상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계산.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위주의 문제풀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 부분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미적분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부분은 뭐 다 중요하긴 하는데 이 함수 부분을 특히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쪽 부분을 조금 깊게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 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눕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일단 공통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가 있고요. 선택 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와 수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수학 1의 특징은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음가짐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수학 2 내용인데요. 수학 2는 결국엔 여기는 거의 미적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 단원을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에서는 먼저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경우의 수와 확률, 통계 등을 배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적분인데요.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과목이 기하에 대해서는 기하는 2차 곡선과 평면 벡터 그리고 공간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연관이 있는 게 이 수학 2와 미적분이 아주 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오시는 신입생 수능 출제 범위를 보면 일단 크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인데요. 공통과목은 일단 수학 1과 수학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택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분들은 보통 문과 계열의 문과 이 계열의 과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통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미적분이 좋다, 기하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관련된 수능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오는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마 원래 첫 해 수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약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1학년 과목에 좀 치중을 하시고 이 수능 과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할까 기하가 선택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얘기를 한 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에는 뭔가를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흐지부지 되고 저것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도 많고 수행평가다 여러 가지 평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목표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하루마다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마다의 개인적인 목표를 먼저 세워보고요.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과하게 잡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과하게 하는 부분은 처음에 한 며칠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 레이스가 고등학교 1, 2, 3학년 3년에 걸친 레이스이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좀 과하게 된다면 잘 조절을 해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목표를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과하게도 해보고요. 아니면 조금만이라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학을 다룰 때 오늘은 뭐 2단원을 풀어야지, 3단원을 풀어야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 이런 목표들을 잡고 문제를 푸는 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개념학습의 중요성입니다. 개념학습. 자, 요즘 이렇게 보면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공부를 너무 쉽게 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문제풀이만 급급하면 분명히 관련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갑자기 신유형 같은 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즉 한계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작에는 분명히 기초가 있듯이 기초 공사를 잘해야 절대 무너지지 않고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맨 처음에 필요한 게 개념 학습입니다. 개념 학습. 그래서 개념을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꼼꼼히.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심화 문제들을 여러분들 해결하려면 일단 개념이 어느 정도 서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서서 그 개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심화 문제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문제 위주로 처음에 시작하시지 마시고 개념을 먼저 꼭 잡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얘기해도 모자란 방법인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에 와서는 개념을 먼저 꼼꼼하게 잘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의 풀이에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복학습의 중요성인데요. 반복학습.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학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보통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올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수학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르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내신이든 수능이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개념 학습을 먼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반복학습의 중요성입니다. 반복학습의 중요성. 보통 아는 문제를 다시 한번 푼다는 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는 문제는 다시 풀어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한번 보고 모르겠네 라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결국엔 거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에 손도 못 대게 됩니다. 그러면 고득점을 막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 하면 모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에 풀이하고 그리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그냥 어설프게 한 다음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그게 터지게 되면 점수가 계속 그 점수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이상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많이 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분명히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분명히 자기께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극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공부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알아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원리나 거기에 있는 개념 그리고 정의와 정리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명심해서 도전을 해보시면 분명히 수학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학하시는 분들 모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수학 분명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렇지만 극복을 못하는 과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개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개인 차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얘기는 안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 지금 왔을 때 그 1학년 수학 내용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공부는 하고 오시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